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어제 저녁 첫 공식 일정으로 단독 회담과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네, 만찬 소식과 또 오늘 있을 공식 회담 전망 등을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또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 어제 밤 12시가 넘었으니까 이제 어제 저녁이 되겠는데요. 단독 회담과 이제 만찬, 단독 회담과 만찬을 했고 단독 회담에 앞서서 이제 기자들 앞에서 모두 발언이 잠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첫 공식 일정을 이제 마무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이 작년에 있었던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일정이 하루가 늘었다는 거, 그리고 작년에 없었던 만찬을 했다는 거. 이것이 이제 다른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은 양 정상이 작년에 이루지 못했던 그 성과, 그것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일정에도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네. 모두 발언에서 지금 사실 공개된 것은 모두 발언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모두 발언과 표정을 통해서 이제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예. 양 정상 모두가 긍정적인 얘기를 네. 했습니다. 네. 일단 김정은 위원장도 모든 사람이 반기는 그런 훌륭한 결과를 이제 확신한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1차 회담이 성공적이었고 이번 회담도 성공할 것으로 본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나와의 이런 관계다라는 걸 강조를 했는데, 예. 거기서 이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도 뭔가 좀 가시가 담겨져 있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예. 많은 오해와 불신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날에 왔는데 정말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네. 고민과 노력, 인내가 필요했던 그렇습니다. 기간이었다. 예,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미국의 양보와 미국의 상응 조치가 나오기를 정말 기대했는데 예.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 인내가 한계가 도달할 수도 있다. 예. 그러니 좀 잘해라라는 얘기고,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압박성 발언. 그러며 또 트럼프 대통령도 좋은 얘기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네. 잠재력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기회가 열려 있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에둘러서 예. 또 어떻게 보면 압박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담겨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모두 발언 내용을 잠시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문 장관님께서 워낙 잘 짚으셔서 또 더하기 빼기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희망하고 또 압박이 동시에 병행돼서 양 정상 입에서 다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긍정적인 얘기만 했잖아요. 네. 긍정적인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은 더 큰 진전이 있어야 된다. 일종의 압박이죠. 예.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내가 많은 노력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했지만 인내도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불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그런 결과를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예. 나는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내 왔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이 두 가지가 농축된 건데요. 결국은 이제 내일 본 게임이 있기 전에 오늘 이제 어떻게 말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친교 모임인데 네. 친교 저녁 식사인데 오히려 친교 저녁 식사가 안 되고 조금은 두 사람 얼굴 표정이 조금은 어두운 데서 시작을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삿바 싸움이 아주 세게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만찬 1시간, 원래 당초 예정은 1시간 반 정도 예정이 돼 있었는데 10분 정도 더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만찬 이름이 친교 만찬, 소셜 디너예요. 네. 이건 어떤 겁니까? 일반적인 만찬하고 좀 다른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예를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 우리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했던 정상회담의 만찬 같은 걸 보면 참석자들도 많고요. 예. 그다음에 차리는 음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건배 제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환영 또는 끝난 다음에 할 때는 굉장히 또 그걸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번의 경우에는 소셜 디너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석자들도 단촐합니다. 예. 그다음에 미국 측에서 요구한 것은 최대한 아주 간단한 식사를 좀 하게 해달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보통
업무 오찬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음식보다는 이제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네. 좀 더 의견을 좁히고 내일 있을 본 게임에 앞서서 서로 간의 이견 차이를 최대한 좁혀보자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래서 보면 이제 과거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판문점에 보면 지금은 안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있었고 네. 그 밑에 이제 비서장급 회의가 있었고 보면 소셜 미팅이라는 게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소셜 미팅은 공식 회의가 아니고 소셜 미팅에서 만나가지고 자유롭게 친교도 하고 다과를 나누면서 대화하는 이제 이런 건데 이번에도 격식을 따지지 않는 만남이지만 이걸 통해서 만남의 기회, 대화의 기회를 더 많이 갖고 그런 실질적인 업무와 만찬을 곁들인 그런 만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상회의 양측에서 2명씩 배석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측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백악관 비서실장, 네. 믹 멀베이니 대행이 앉았고요. 북한 측에서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김영철 부위원장, 그다음에 이영호 외무상이 배석했어요. 네. 네. 그 배석자 면면을 볼 때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이용호 외무상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확인이 됐어요. 예, 이게 이제 친교 만찬이고요. 친교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한 8개월 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처음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일 본 게임을 하기 전에 우리 같이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같이 얘기라도 좀 나누고 정담이라도 좀 나누자. 그런 것이 이제 솔직히 말하면 업무 만찬이나 업무 오찬이 아니고 친교 만찬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인원도 작게 해가지고 서로 만나보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을 넣고 비서실장 대행을 넣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1대1 좋은 개념으로 보면 누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김영철이는 당연히 예상은 했지만 적어도 이제 그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나올 걸로 다 생각을 했단 말이죠. 네. 아마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마 김여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조금은 이제 말 못해왔던 또 이견이 있어 왔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내밀한 얘기도 하고 또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하고 그러려고 이제 백악관에서는 일찍 명단을 발표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비서실장 대행의 이 대응 개념으로서 김여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 이용호가 나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 봐서는 이게 아주 그냥 그 내일을 위해서 네. 오늘 친교 만찬 하려고 했던 것이 완전히 지금 이제 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편한 옷을 입고 네. 아주 편한 기분으로 나섰는데 예. 저쪽에서 나오는 건 보면 전투복을 입고 아주 무장을 해서 나온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양쪽이 시작부터 조금 설전이 있었고 또 시작부터 또 어떻게 보면 밀당을 위한 그런 발언들과 표정들이 보여지지 않았는가 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완전- 저런 자리에서 의제와 관련한 대화도 조금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당초 백악관의 생각, 미 측의 생각은 지금 보면 그동안 실무 접촉이 이어진 그런 과정들을 보면 한 부분은 의제와 관련된 네. 부분이고 한 부분은 의전과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의제와 관련된 부분이 주로 이들. 그다음에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의전, 네. 다시 말하면 의제 외의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이 사실상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면 좋을 텐데 네. 이제 일단 그런 카운터 파트의 모습은 아닌 모양이 되고 말았는데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소셜 디너를 한 것은 그동안 실무 접촉을 쭉 해왔지만 아직은 최고 지도자의 결단이 남아있는 네. 그런 양측의 차이점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좁히기 위해서는 아마 의전과 관련된 내용들은 아마 대충 다 조율이 됐을 겁니다. 지금 공식 발표는 안 났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회담을 시작을 해서 뭐 단독 확대, 뭐 업무 오찬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협의가 됐을 텐데 네. 이제 남은 것은 의제죠. 네. 네. 다시 말하면 내일 발표할 공동 성명 문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 것인가, 북한의 비핵화를 어느 수준에서, 또 미국의 여기에 상응되는 조치는 북한이 원하는 수준은 이만큼인데 미국이 얼만큼 더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만찬을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타진을 해보고, 아마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문안까지 다 논의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그런 얘기들이 오갔을 가능성은 전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좀 있으면은 단독회담 또 확대회담, 본격적인 핵담판 2차 담판이 열립니다. 네. 여기에도 누가 배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네. 6월 12일 날 그게 뭐 거의 복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뭐 그렇게 이제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폼페오 국무장관, 볼턴 예. 뭐 그 정도가 나올 거고요. 이쪽에서는 오늘 식사 멤버하고 좀 달라지는군요. 그렇죠. 오늘 식사 예. 멤버하고 달라지죠. 여기에 예. 이제 그 비서실장 대행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 지난번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북한 쪽에서는 여기에 이제 김정은, 그다음에 김영철이, 그다음에 이용호, 네. 그다음에 이수용이 나올 거예요. 김여정이는 아마 지난번처럼 6월 12일 날처럼 예. 이번에도 뭐 본 회담에서는, 그러니까 확대회담이죠. 확대회담에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어차피 단독회담은 둘이 하는 거니까요. 네. 예. 오늘 이제 단독 회담과 이제 만찬에 이제 저희가 집중하는 이유는 과연 이제 오늘 그 하노이 선언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 하는 이제 풍향계가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기대치는 굉장히 높이 있지요. 예. 우리 청와대도 그렇고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번 회담이야말로 북한 핵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작년에 있었던 1차 정상회담에서 그런 기대를 했지만 사실은 원론적인 합의가 나왔고, 원론적인 합의가 나왔을 때 그래도 후속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뭔가 실행 계획이 마련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8개월이 그냥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회담을 사실은 무리하게 한 거거든요. 미국 내부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 의회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을 지금 하고 있고 본인은 잘하고 있고 지금도 잘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려면 이번 회담에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 미국이 말하는 가시적인 성과라고 하는 것은 검증 가능한 비핵화거든요. 그게 오늘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베트남과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미국과 베트남의 공통 입장은 FFVD, 다시 말하면 최종적으로 검증된 비핵화의 공동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볼턴도 이틀 동안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봤을 때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적어도 북한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 6.12 성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해주고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앞서도 보도에 계속 나왔습니다만 결국 북한 핵의 몸통인 영변 핵시설, 그동안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물질이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인데 결국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신고하고 검증 가능한 그런 폐기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런 합의가 나올 수 있다면 정말 우리 기대치에 부응하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보여준 북한의 행동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그것보다 기대치를 낮춘 그런 수준의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 첫날 이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양 정상이 만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뭐 고위급 회담이라든지 실무 라인의 어떤 접촉 가능성도 있을까요? 하노이 제가 볼 선언문에 담길 때는 뭐 내용을 공개되지는 조율할 수 않아도 있다든지. 예.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예. 계속해서 아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가 작년도 6월 12일 날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보면 최선희 부상하고 성김 대사하고 소위 말해서 판문점에서 6, 7분 만나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싱가포르로 가서 두세 번 더 만났거든요. 게다가 더 했던 것은요. 6월 12일 날 새벽 3시, 4시에 폼페오 국무부 장관하고 김영철 그 부위원장이 만났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딱 네 문장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실무회담을 하고 고위급 회담을 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게 이제 지난번 회담과 그 싱가포르 선언이 방향 설정이라고 하면 예. 이번에는 어떻게 이제 이걸 이행해 나갈 건가 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지금 양쪽에 이견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봐야죠. 예. 그래서 실무회담은 이미 해서 이제 그들의 손은 떠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많은 부분은 지금 블랭크로 블랭크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어제 지금 이 친교 만찬을 통해서 일정 부분 그 부분은 좀 메웠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가지는 더 비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최대한 메워서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으로 넘어가는 것이 순서거든요. 예.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을 폼페오 국무부 장관과 김영철이가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제 이 친교 만찬이 끝나고 난 뒤에 예.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자기 팀들하고 회의를 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대로 자기네들 팀들끼리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 폼페오 국무부 장관하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만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최대한으로 하여간 이거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왔다라고 보고요. 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왜 하필 용어를 넣었겠는가 그 생각인데요. 사실상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또 김영철이도 그렇고 사실상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정통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준비도 많이 하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해왔지만 그래도 용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최고의 북핵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김계관 외상하고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여기에 옛날부터 이제 관여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쪽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막 질문을 했을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하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대답하지 못할 부분을 용호가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데리고 갔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만일에 이 용호가 나올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을 했다라고 하면 반대로 미국 쪽에서는 아마 이 비서실장 대행 대신에 볼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지금 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참석했으니까 아무래도 핵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요, 비핵화에 미국이 지금 바라는 건 북한에 바라는 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좀 내놓길 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영변 핵시설 폐기를 넘어서 또 북한이 좀 더 취할 제스처를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이제 될까요? 비핵화 부분만 보면 네. 영변 플러스 알파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알파를 이제 우리가 ICBM으로 볼지 그렇지 않으면 알파를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네 번째 방북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던 것처럼 우라늄 네. 농축 시설의 폐기 그것을 알파로 볼지 그래서 뭐 그 두 개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두 개 다는 아닐 거예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능하면은 알파까지도 없애는 쪽으로 가려고 할 거고요. 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영변 핵시설의 폐기라고 하지만 영변 핵시설의 폐기도 셀프 폐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용호 외무상이 간 것도 지금 사실상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이 영변 핵시설 폐기 문제는 어차피 나왔으니까 폐기를 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사찰과 검증이 있어야 예. 되는 거거든요. 사찰과 검증이 없는 셀프 핵폐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이용호들 뭐 데리고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인데 영변 핵시설도 바로 폐기하기 전에 또는 폐기하고 난 뒤에 검증과 사찰 문제를 같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을 조율해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정말 큰 걸음을 내디뎌서 네. 영변 핵시설 폐기한다? 좋아. 그리고 우리가 사찰과 검증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서 ICBM이든 또는 농축 우라늄 시설의 폐기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겠다. 그것이 문구에 넣어진다면 이번에 회담은 정말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가 있죠. 네. 예.
지금 그 싱가포르 회담 그 앞서 네 가지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계 정상화, 평화 체제 구축, 비핵화, 신뢰 구축 조치 이렇게 네 개 항으로 돼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얼마나 더 진전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핵화 관련해서 영변 부분이 어떻게 담길 것 같습니까? 예, 그러니까 영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 예. 뭐 근거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작년 9.19 평양 선언 당시에 상응 조치,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할 용의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합의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 셀프 폐기했죠. 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셀프 해체. 그러니까 다시 말해 검증이 없는 폐기와 해체를 했는데 예. 그건 국제사회가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북한 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북한 국제사회가 많은 협의를 했고 합의를 했고 그걸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검증 과정에서 안 된 것이고 그렇게 안 되는 것이 결국 북한에 대한 불신이 지금 쌓여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김 실장님 말씀대로 북한이 셀프 폐기한다면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미국으로서도 상응 조치를 해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변에는 그동안 북한이 원자로를 통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재처리하는 그 시설이 있었고 그 외에 94년도 제네바 핵 합의가 깨지고 2차 핵 위기로 들어가게 된 핵심 요인은 농축 우라늄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물질을 추출하는 그 시설이 영변에 있는 플루토늄 농축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그 농축 우라늄 시설은 영변 외에 다른 곳에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들어가야 6.12보다 진일보한 것이고 그것이 검증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북한 핵 비기가 가능성, 가시적인 그런 조치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4개 항 중에 첫 번째가 북미관계 개선이거든요. 예. 지금 나오는 얘기가 연락관 교환, 연락사무소 설치 이런 네. 문제가 나오고 그것이 더 진전이 된다면 국교 정상화로 나가는 것이죠. 수교.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의 평화 체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 종전 선언이냐, 평화 선언이냐. 예. 뭐 어떤 형태가 될지 어떤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성의를 보이고 말씀하신 영변 플러스 아파 그 검증 관련된 그런 조치들이 포함이 된다면 사실은 이 한반도의 전쟁을 종료하는 그런 형태의 무언가의 조치가 당장 이루어질지 아니면 북한이 그런 조치를 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하게 할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예. 마지막 조항이 유해 송환과 관련된 거거든요. 예. 그 유해 송환은 결국 그걸 통해서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고 예. 결국 베트남 모델이라는 게 베트남과 미국 사이의 적대 관계였지만 결국 그 물꼬를 튼 것은 유해의 송환이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6.12 성명 4개 항으로 되어 있는 6.12 성명을 지난번 뭐 비건 얘기로는 12개 의제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각 조항마다 구체적으로 실천 조치들이 담기는 선언이 아마 내일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하는 거는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과 연계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전망을 내주신다면요. 예, 전망은 간단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기대치는 좀 잘 됐으면 좋겠지만 예.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현재로선 더 많아 보입니다. 네, 뭐 지금 뭐 유해 송환 문제 또 정상화를 위해서 연락사무소 개설 이런 문제들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남북 경협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또 개성공단 재개 이런 게 어떤 정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가능하죠. 가능한데 네. 무엇에 의해서 가느냐 조건절이 붙어요. 예. 북한이 비핵화를 많이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상 개성공단은 금방이라도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지금 직면해 네. 있거든요. 뭐 경제 문제가 사실상 좀 심각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20억 불 정도 지금 뭐 손해가 났고, 그러니까 수출입 에서 적자가 네. 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올 전반기 정도 되면은 외환이 이제 바닥이 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아시다시피 뭐 내년도 되면 북한의 공산당 창건한 지 75주년 되는 거고 또 지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란 말이에요.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좀 급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경제 제재 일부 완화를 받고 인도적인 지원을 받고 그 이제 대북 제재의 완화 속에서 가장 그래도 지금 크게 손 안 대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금강산 관광 재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여기 내놔야 돼요. 그 내놔야 되는 것이 바로 북한의 비핵화라고 볼 수 있는데 영변 핵 폐기 플러스 알파 여기에 로드맵 요거까지만 들어가면 저는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대치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영변 핵 폐기에 검증과 사찰 네. 들어가고 로드맵 정도만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도주의적인 지원 나머지 이제 뭐 북미 관계 개선 문제나 뭐 평화 체제 문제는 놔두더라도 네. 그리고 이제 그 관광 재개 이것은 뭐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봐요. 네. 결국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통화하면서 문 대통령이 미국의 상응 조치 과정에서 우리 한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하겠다 네.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쨌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특히 경제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순환 네. 그런 정책 방향을 좀 하고 있는데 북한 핵 문제에 막혀서 사실 철도도로 현대화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작년 9.19 성명에 조건부로 들어가 있지만 사실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모를 리가 없는 것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이라든지 또 모두 발언을 통해서 강조했듯이 김정은 위원장이 핵 문제를 결단하면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으면 제재 완화는 안 된다. 네. 그러나 핵을 내려놓으면 제재 완화 해제. 왜냐하면 결국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의 그 원인은 북한의 핵 개발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원인을 해결하면 이것이 되는 것이니까 이번에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왜냐하면 이번에 제대로 안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3차, 4차 회담 얘기했지만 사실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그 표현에 따르면 바쁜 날이 될 것이다. 네. 일정이 굉장히 이제 사실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단독 회담, 뭐 확대 정상회담, 그다음에 공동성명 기자회견, 뭐 기자회견까지도 뭐 할 예정이죠.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기자회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단독 회담, 그다음에 이제 확대 정상회담, 업무 오찬, 예. 그리고 나서 공동 성명, 그리고 나서 기자회견인데 네. 기자회견에 트럼프 대통령 단독으로 작년 6월 12일처럼 1시간 반 동안 내외신 기자를 향해서 기자회견을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 위원장도 동참해서 할 건지 이게 이제 가장 관심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예. 제가 오늘 이 사실상 어제죠. 어제 그 친교 만찬을 하기 전에 그래도 포토타임 시간이 한 7, 8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포토타임 시간을 통해 가지고 사진을 찍게 하고 잠시 앉아서 악수하고 얘기할 때 뭐 트럼프 대통령은 몇 마디 했지만 딱 김정은 위원장 한 마디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사실상 정부 수립 이후에 지금까지 3대가 세습돼 오는 가운데서 네. 서방 세계의 기자 뭐 질문을 뭐 그 사람들이 저는 했으리라고 가정을 하고요. 네. 그 사람들이 질문해가지고 답변한 것은 처음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천지가 계획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정상 국가를 향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보거든요. 예. 네. 그래서 내일 만일에 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난 뒤에 정말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사이좋게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게 되면 아마 그 결과가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물론 회담은 성공적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타전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드디어 북한은 핵을 벗어놓고 이제는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헤드라인으로 뽑힐 겁니다. 네. 어제 저녁에 있었던 만찬 그리고 단독 회담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조금 전에 네. 소감을 밝혔어요.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단독 회담과 친교 만찬을 한 뒤 대단한 만남과 저녁이었다.
예. 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만찬을 숙소로 돌아가서 트위터에 북한의 김정은과 오늘 밤, 그러니까 어젯밤이죠. 베트남에서 대단한 만남과 저녁을 가졌다. 매우 좋은 대화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또 이어서 내일이 재개된다. 또 김 위원장과의 오늘 담판을 예고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그런 표현을 계속 해왔거든요. 네. 미국에서 출발할 때부터도 대단한 만남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바램도 담겨져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도 함께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김 수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일 정말 회담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제 공동 기자회견도 아마 가능할 네. 것으로 오늘 생각이 오늘 회담. 오늘 네. 오늘 회담이네요. 네. 예, 이게 계속 입에 붙어가지고 예, 오늘 회담에서 이제 그런 게 될 것이고 아마 지금 관심은 또 카펠라 호텔에서 했던 것과 같은 어떤 친교 이렇게 산책 예. 그런 것들이 있다면 뭐 도합해서 뭐 다섯 번이냐 6번이냐 7번 만남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좋은 합의가 나오고 또 좋은 마무리가 예. 됐으면 그런 하는 마음이 아마 누구나 다 갖겠지요. 예. 제가 볼 때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떠벌리기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이게 우리의 우방국 대통령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시중에서는 뭐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 협상의 어떤 정말- 전략적인 네, 측면에서도 저렇게 그래서 하는 거 정말 아닐까요? 그 별거 아닌 것을 굉장히 포장을 잘하는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신 네. 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의 일환이죠.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한테 압박을 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그 협상의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좋은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늦은 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